안녕하세요. 내신장의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그 세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사실 계산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신발끈 정리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 버전으로 가능하다. 근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좌표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려서 뭔가 사각형의 형태에서 삼각형을 빼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실력별 정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객관식을 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점이 나와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통해서 세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분하고 외분하고 섞여져가지고 내분하고 외분했더니 이렇게 세점이 나왔다. 이 점을 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어차피 연결되는 얘기인 거고 중등에서는 그냥 세점을 사실 줄 수도 있어요. 세점을 그냥 준 다음에 그냥 그려서 그냥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3개의 직선을 줬어요. 3개의 직선을 준 상태에서 그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요때의 세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립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 세점은 뭐 요직선하고 요직선의 교점, 요직선은 요직선의 교점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찾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볼 건데 세 번째 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신발끈 정리부터 먼저 예를 가지고 왜냐면 문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다. 첫 번째씩 하면서 조금 지워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신발끈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세 점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긴 애를 첫 번째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1,3,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1,3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 나오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거야? 가장 간단한 애가 기왕이면 두 번을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줄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거를 앞에다가 놓는 것이 좋다. 근데 물론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다. 세 장을 나열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한 번 쓰는 거, 한 번 더 쓰는 거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세 개는 상관이 없다. 기왕이면 간단한 걸 첫 번째다가 써주거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거는 똑같이 써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신발끈인데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묶어야 되는 그 과정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묶느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한번 묶어줍니다. 근데 묶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곱하기의 개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하는 거를 다 곱해서 더하셔야 돼. 곱해서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해서 더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곱했다 5, 곱했다 4, 마지막으로 곱했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단 가로로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연두색으로 요렇게도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신발끈이 묶여줘야겠죠. 곱해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서 곱해서 더해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연두색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보자 이거야. 앞에 거 같은 경우는 8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어떠한 값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26이잖아요.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연두색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가운데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각각 한다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두 개를 빼셔야 돼요. 한쪽에서 한쪽을 뺍니다. 한쪽에서 한쪽을 빼요. 그러면 이거에서 만약에 이거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마마 뿔뿔 돼가지고 어디 되는 거야? 2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야. 이 값을 계산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22라고 하는 값이 나와. 근데 답일까?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다행히도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래는 이 모든 과정을 계산을 한 상태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넓이는 노노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상태에서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값으로 만들어 주시고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뭘 고쳐 주셔야 된다? 2분의 1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답이 11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신발끈 정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핑크색을 이렇게 봤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붙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연두색이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 연두색을 이쪽을 먼저 묶은 다음에 이쪽을 나중에 한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셔도 괜찮아요. 빼시고 절대값만 붙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값만 붙이셔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신발끈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했는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우시죠?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왔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객관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빨리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너무너무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보자. 지금 동이랑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방금 1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버전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이런 거 같아. 좌표평면을 막 예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제 혼자 풀 때는 좌표평면을 그리지 않고 그냥 점을 찍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1,4라고 놓고 5입니까? 5네요. 5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삼각형의 형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버전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요거를 밑변으로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별 큰 의미는 없어. 이거를 밑변으로 잡았고 제일 길어 보이기는 일단 밑변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어떤 점이었냐면 1,3이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3이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두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연두색이라고 하는 걸 밑변으로 깔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직인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직인 높이라고 하는 건 요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직인 높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완성시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밑변을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네. 근데 여기 한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요거를 직선화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을 만드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점이 누구누구라고? 1,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때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y-y 좌표 기울기가 필요하죠? x2-x1분의 y2-y1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돼요. x2-x1분의 y2-y1 나왔어.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어쨌든 플러스가 됐고요. x-x1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제 뭐 살짝 정리를 조금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5 다 곱해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래서 6x 5y 플러스 9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얘는 누구? 연두색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선의 형태하고 요거 한 점이 누구야? 마이너스 1,5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것과 요 직선 사이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직선을 내가 그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러면 공식 사용이 또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높이를 한번 구해보자. 선생님 얼굴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한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을 합니다.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싹 붙여주시고 x 앞에 있는 개수하고 그 다음에 x 좌표하고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y 앞에 있는 개수하고 y 좌표하고 곱해하고 마이너스 25가 나오고 상수함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분모 같은 경우는 루트 61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분자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1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22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더라. 그러면 어차피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야? 높이에 해당이 되더라. 루트 61분의 22라고 하는 애가 높이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수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다. 일단 요 직선 구해가지고 요거 거리 구했어요. 핑크색 구한 상태야. 그러면 연두색을 통해서 밑변의 길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지. 그러면 요거 연두색을 통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x2-x1의 제곱하고요. y2-y1의 제곱을 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밑변인 상태입니다. 밑변이 루트 6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건 저쪽 맨 끝에 루트 61분의 절대값 22 어쨌든 나왔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통해서 빠싱 얼마나 나왔지? 11이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지금 너네가 그냥 직관적으로 잠깐 봤지만 어떻다는 거야? 상당히 복잡하다. 직선의 방정식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그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식은 두 개가 나온 상태야. 물론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학교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어쨌든 그 공식도 알아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얘들아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서술형이 아닌 경우에 신발끈 정리를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서술형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 버전에 이것도 내가 알고 있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괜찮네. 괜찮아. 세 번째 한번 해볼까?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 일단은 요 핑크도 필요가 없는 거야. 핑크가 필요가 없어. 그런 다음에 조금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조금 예쁘게 찾아줘. 예쁜지는 몰라. 직사각형의 형태를 찾아줘. 직사각형의 형태를 찾아줘. 오케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예요. 여기 마이너스 4야. 이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야, 1. 이게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요만큼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잖아. 마이너스 1,5야, 5. 여기가 높이적인 부분이 5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야. 여기 y 값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찾으려고 하는 건 뭐냐? 직사각형의 넓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여기 5죠. 여기 8입니다. 그죠? 그럼 5, 8, 40이라고 하는 전체 넓이 상에서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다면 안에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요만큼이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8이고요. 3, 8에 24. 2분의 1 하면 12를 먼저 빼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5였잖아요. 요만큼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y좌표가 3이거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기 때문에 여기 6이야. 5, 6, 30에다가 2로 나눠 15를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림자로 그려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요만큼이 2고요. 요만큼이 2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5부터 3까지기 때문에 여기도 2라고 하는 길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2까지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요? 11이라고 하는 넓이가 똑같이 나오더라. 그럼 그 무슨 얘기야? 세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은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닐 경우에는 신발끈 정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언급을 한번 해주실 경우에는 내신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객관식만 쓰거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내신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수학이 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활목을 날아올 수 있게끔 한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지 말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이 수학의 길을 열심히 묵묵하게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중요한 문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